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 그의 일생은 마치 서두르다만 그림처럼 혹은 끝맺지 못한 애절한 식기처럼 미완의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의 두 번에 걸친 혼인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을 넘어 격동의 시대 속에서 국가의 운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비극적인 끈으로 엮여 있었죠. 과연 그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까요? 만약 그가 마음 깊이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 애틋한 마음은 세상에 고백되지 못한 채 몰라가는 조국의 비극적인 그림자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쓸쓸히 쓰러져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순종 황제의 지극히 개인적인 결혼 이야기를 통해 한 시대의 찬란한 황혼과 함께 사라져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실이 품었던 슬픔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어쩌면 피어났을지도 모를 인간적인 감정의 미로를 추적하며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휘둘렸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되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들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될 테죠. 1874년 조선의 궁궐에 고종과 훗날 명성황후가 되는 민씨 사이에서 귀한 생명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훗날 대한제국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황제로 기록될 이척, 순종입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왕실의 적장자로서 무거운 기대를 짊어졌고 훗날 세자와 황태자로 이어질 운명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해진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종은 총명하고 사려 깊었지만 그를 둘러싼 조선의 정세는 한시도 평온할 날이 없었죠. 마치 곧 터질 듯한 화산처럼 언제나 불안과 긴장감이 궁궐의 높은 담장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린 황태자의 눈에 비친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882년 어린 세자 이척은 왕실의 뜻에 따라 혼례를 준비하게 되었고 어린 나이부터 왕실의 후계자로서 삶의 무게를 본격적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민씨 가문의 규수와 첫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매우 어린 나이에 혼인을 맞았다는 점에서 이 결합은 개인의 선택보다 왕실의 질서와 정치적 필요가 앞선 혼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훗날 순명효왕으로 불리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두 어린 영혼의 순수한 만남이라기보다는 격변하는 조선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왕실의 권위를 공고히 하고 복잡한 외척 세력 간의 미묘한 균형을 맞추려 했던 고종 황제의 깊은 고뇌와 계산이 깔린 것이었습니다. 어린 황태자 부부는 어쩌면 자신들의 삶이 이미 거대한 정치적 흐름 속에 놓여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1895년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참혹한 비극,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벌어지면서 궁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린 황태자 이척과 그의 아내 민씨에게 이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조선 침탈이 더 이상 외교적 압박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조선 왕실의 중심부까지 직접 파고들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분기점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황태자 부부는 자신들을 둘러싼 세상이 얼마나 잔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곳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테죠. 황태자비 민씨는 본래 병약한 체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궁의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황태자 부부의 소박한 행복은 늘 불안한 정세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고 그들의 개인적인 일상은 국가의 위기와 뗄 수 없는 가느다란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치러진 궁중 연회 속에서도 어린 순종과 그의 황태자비는 어쩌면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겉으로는 휘황찬란한 잔치였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이라는 달콤한 감정보다는 국가를 위한 의무와 황실의 안정을 위한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첫 만남은 개인적인 설렘보다는 국가의 숙명이 더 크게 작용한 가슴 아픈 시작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이들의 운명의 깊은 연민과 함께 다가올 비극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순간이죠.
황태자 부부의 삶은 처음부터 개인적인 행복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왕실의 질서와 시대의 불안이 늘 그들 곁에 드리워져 있었고 두 사람의 일상 역시 점차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황태자비 민씨의 건강은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황실의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했던 그녀의 삶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순종이 병약한 아내의 곁에서 힘겨운 시간을 함께 견뎌야 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되지만 두 사람의 사적인 정서를 구체적으로 전하는 기록은 많지 않아 우리는 그 마음을 조심스럽게 헤아릴 수 있을 뿐입니다. 병약한 황태자비와 그 곁을 지켜보아야 했던 황태자의 시간은 당시의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개인의 삶이 얼마나 무겁게 짓눌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위안조차도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일본의 검은 야역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황태자비의 병세가 단순한 질병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여러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의한 독살 시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역사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황태자 부부에게는 여러 차례 의문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당시 궁중에서는 음식이나 음료와 관련된 여러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지지만 그 구체적인 경위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황태자비에게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병이 찾아들었으니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선의 황실을 뿌리째 흔들기 위한 치밀한 음모였을까요? 병세가 깊어지던 황태자비 민씨는 결국 1904년 30세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오랜 병환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황태자 순종에게는 개인적인 상실감이었지만 국가적으로는 또 다른 비극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황태자비의 죽음 이후 조선의 운명은 더욱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며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고 이어서 고종 황제를 퇴위시키려는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은 오히려 일본에게 고종을 강제 퇴위시킬 명분을 주었을 뿐이었죠. 궁궐안은 일본의 협박과 음모로 가득했고 고종 황제의 침통한 표정은 나라의 앞날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황궁 깊은 곳에서는 일본 고관들과 친일파 대신들이 밀담을 나누며 황제의 퇴위와 순종의 즉위를 은밀히 논의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으니 그야말로 암울한 시기였죠. 결국 고종은 1907년 일본의 강한 압박 속에서 퇴위하게 되었고 황태자였던 이척이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합니다. 이 시기 대한제국은 새 연호로 융의를 사용하게 되었고 순종의 즉위는 이미 크게 기울어진 국운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퇴위와 자신의 즉위 과정에서 순종이 느꼈을 무력감과 비애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허울뿐인 권력이었을 뿐이죠. 마치 껍데기만 남은 빈 껍질처럼 말입니다. 그는 이미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을 온몸으로 짊어져야 하는 비극적인 숙명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제 막 황제가 된 순종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주어집니다. 바로 새로운 황후를 맞이하는 일이었죠. 이는 단순히 황실의 대를 잇는 문제를 넘어 일본의 강한 간섭 아래 놓인 대한제국 황실의 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황후의 간택은 어쩌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실이 겪어야 할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황제로서의 무력감과 황실의 안정을 위한 책임감 사이에서 고뇌하는 순종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의 두 번째 결혼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극적인 결혼의 막을 열어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순종의 두 번째 혼인이 대한제국 마지막 황실의 또 다른 비극을 예고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시작은 1906년 해평 윤씨 가문의 윤태경의 딸 윤씨가 황태자비로 택봉되면서 비롯되었고 이듬해 순종이 즉위하면서 그녀는 대한제국의 황후, 곧 순정효황후가 됩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한 남녀의 인연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의 강한 정치적 영향 아래 놓여 있었고, 순종의 즉위와 이후의 황실 운영 역시 일본의 압박과 간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종의 즉위식은 겉으로는 황제국의 의례를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강한 통제와 간섭이 짙게 들이운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즉위의 순간을 둘러싼 분위기에는 황실의 의례적 장엄함과 함께 일본 고관들의 압박과 황실 내부의 침울한 기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황후를 맞이한 순종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운명뿐 아니라 풍전등화 같은 황실 전체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너무 어린 나이에 황실의 중심으로 들어선 그녀 또한 그 무거운 운명의 수레바퀴에 함께 올라타야 했습니다. 그렇게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로서 순종이 즉위한 지 불과 3년 뒤인 1910년, 조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한일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는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조약 체결을 위한 어전의의는 이미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을 뿐, 일본은 무력을 앞세워 대한제국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황제로서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던 순종의 절망감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손에서 조국의 운명이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순종에게는 황제로서의 모든 권위와 역할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고뇌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한 나라의 마지막 군주가 겪어야 하는 가장 잔혹한 운명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한 그 순간, 역사는 냉혹하게 흘러갔습니다. 이 비통한 역사 앞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순정효왕후 윤씨입니다. 병합조약에 맞서 그녀가 옥새를 숨기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이 일화는 후대의 증언과 기록에 크게 기대고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승은 대한제국 황실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자 했던 상징적 의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결국 병합조약은 강제로 공포되었고 대한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옥새를 둘러싼 세부경위 역시 전승과 증언이 엇갈리는 만큼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된 이후 황실은 일본 제국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고 궁궐 역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황제 부부의 거처는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의 일상은 얼마나 쓸쓸하고 공허했을까요? 더 이상 황실의 존엄도 국가의 미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순종과 순정효왕후의 사랑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비극적인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무의미하게 표류하는 한 조각의 돛담배와 같았을 겁니다. 순종의 첫 혼인과 두 번째 혼인 모두 개인적인 사랑의 서사로 또렷하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국가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서 그 결혼의 의미 또한 정치와 역사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황제 부부는 모든 권력을 잃은 채 궁궐에 머물러야 했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현실 속에서 조용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없이 공허하고 비통했을 것입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부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냉혹한 역사만이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감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나라를 잃은 현실 속에서 황제 부부가 깊은 상실감과 침묵 속의 시간을 보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잃은 순간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는 국가의 비극에 압도되어 버렸으니 말이죠. 이렇게 대한제국의 마지막 페이지는 가장 비통한 방식으로 채워졌습니다. 한 시대의 종말과 함께 쓰러진 황실의 비극, 그 속에서 피어났을지 모를 인간적인 감정의 미로는 결국 고백되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혀버린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통해 역사가 개인의 삶에 어떻게 거대한 폭풍처럼 밀려들어오는지를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역사의 거대한 폭풍이 개인의 삶을 덮쳐오는 순간 그 파괴적인 힘은 아마도 1910년 경술년 대한제국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 국치에서 절정에 달했을 것입니다. 황제 순종은 그 비극의 한복판에서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여야만 했습니다. 그의 앞에 펼쳐진 현실은 조국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참담한 광경이었고, 그는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개인의 의지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 앞에서 한없이 왜소해지고 말았습니다. 한일병합이 강제로 이루어지던 무렵, 궁궐안은 차가운 침묵과 깊은 비통함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대한제국의 국권은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있었고, 순종 황제는 마지막 군주로서 그 참담한 현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뒤 대한제국은 지도에서 사라지고 황제 부부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공허함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에 머무를 수 없었죠. 조국을 잃은 슬픔과 무력감 앞에서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조차도 그 빛을 잃고 말았을 겁니다. 국권을 상실한 뒤 황실은 더 이상 대한제국의 중심이 될 수 없었고, 덕수궁의 일상 또한 일본의 통치 아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침묵과 제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권한을 잃은 채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현실을 견뎌야 했고, 황실의 일상 또한 깊은 상실과 침묵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의 종말과 함께 쓰러진 황실의 비극, 그 속에서 피어났을지 모를 인간적인 감정의 미로는 결국 고백되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혀버린 것이죠. 이렇게 한 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개인적인 삶의 의미와 사랑마저 빼앗긴 채 무력하게 조국의 몰락을 지켜봐야 했던 그 절망감과 비극성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애도를 불러일으킵니다. 순종 황제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했던 비극적인 운명의 한 단면이었죠. 고백되지 못한 사랑처럼 우리 역사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과 의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역사가 개인의 삶에 어떻게 거대한 폭풍처럼 밀려들어오는지를 다시금 상기하고, 오늘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황제 순종의 쓸쓸한 뒷모습과 함께 그의 고백되지 않은 사랑이 결국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의 황후, 순정효왕후 윤씨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